저희 네. 사실은 채용하는 건 되게 쉬운데 네. 이제 해고하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대표의 입장이지만 정말 그래서 사람을 신중하게 채용을 하고 이제 내보낼 때 너무 힘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직원들을 채용을 했어요. 채용을 해서 이제 안에서 일을 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이 직원을 해고를 시키고 싶은데 이때 막 너 나가! 이렇게 막 해도 되는지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직원들 해고할 때? 일단은 5인 이상 사업장이랑 또 5인 미만 사업장이랑 네네.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근로자 수에 따라 가지고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전면적으로 적용되고요. 네.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만 적용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네네네. 네. 자유롭게 너 나가! 이러셔도 됩니다. 5인 미만이면 너 나가! 이렇게 된다고요? 네. 나가라고 하셔도 됩니다. 오. 그런데 네네. 네, 해고 예고 수당은 또 나옵니다. 한 달 전에 예고를 해야 되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너 나가라고 하더라도 네네. 한 달 뒤에 나가! 이렇게 하셔야지 너 한 달 뒤에 나가! 네. 네, 그렇게, 이렇게, 네, 그렇게 하셔야지 안전합니다. 네. 그래야지 해고 예고수당도 안 줘도 되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개꿀팁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유지하시는 게 네. 좀 그 해고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되시겠네요. 근데 너무 이 해고를 이제 희화화하는 것 같아서 좀 양심의 가책도 살짝 느껴집니다만 물론 최대한 좋은 분들을 모셔서 해고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먼저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저희 그러면 5인 이상 사업장일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해고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상황이 있을까요? 일단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하시게 되면은 네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 나가! 이렇게 하면은 근로자가 바로 나가가지고 해고 예고 수당도 청구하고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까지 청구합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요? 네. 그게 뭐 하는 거죠? 노동위원회에 가가지고 내가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으니까 해고 기간 동안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 다 내놔라. 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3개월 정도 아니면은 뭐 이제 3개월 내로 이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보통 근로자들이 나가가지고 3개월 뒤에 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3개월 뒤에.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네. 이제 좀 최대치의 그렇죠. 최대치죠. 수익을 네. 땡길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급여가 이제 한 5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이 3개월 뒤에 나가가지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버리면은 일단은 1,500만 원, 1,500만 원을 깔고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면 사장님들께서는 그 3개월 동안에 그 해고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새카맣게 잊고 있었을 텐데 3개월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망치로 머리를 팍 맞은 그런 기분이 드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분들이 노무사님 많이들 찾아오시나요? 많이들 찾아오시는데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어떤 분이 오신다 하더라도 어떤 분이 대리를 만다 하더라도 답이 없습니다. 하는 말은 딱 이겁니다. 그냥 원직 복직 시키세요. 네. 그리고 1,500만 원 지급하세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조금 이제 정당한 사유로 해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일단 1개월 전에는 적어도 통지가 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될 부분들을 잘 지키고 그렇게 해고를 하셔야 된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서면으로 통지를 하셔야 되는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남기는 거죠, 그것도? 증거가 아니라 실제로 근로기준법에 해고 서면 통지 규정이 있습니다. 네. 서면으로 무조건 통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건 안 되는 건가요? 종이로만 되어야 되나요? 카카오톡으로 하시면 이제 엄청나게 큰일 나죠. 그건 이제 부당해고가 돼버리고 그래서 서면으로 하셔야 돼요. 무조건 저는 웬만하면 무조건 서면으로 하라고 말씀드리고 가끔 격식을 갖춰서 해야 되는군요. 네, 그렇죠. 그거 왜 그런 거죠? 그거는 법에 그렇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카카오톡으로 통지해도 된다라고 돼 있으면은 물론 사업주 입장에서는 편하겠죠. 그렇지만은 법률적인 뭐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통지하라. 법에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이메일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메일로 하셔도 안 됩니다. 네. 무슨 이런 법이 다 뭐 가끔 이메일로 해도 인정될 수 있는 아주 극히 예외적인 사례는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계셔서 일하시고 계신 분한테 서면으로 전달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여긴 아무래도 숙박업소는 해당되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A4 용지에다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직접 드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편으로 보내도 되나요? 저는 A4 용지에 적어서 직접 드려야 된다고 생각되고
만약에 근로자분이 만약에 안 나오신다 그러면은 내용 증명으로 발송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이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해고 서면 통지할 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해고 사유 시기 절차를 반드시 명시해서 보내셔야 합니다. 해고 사유를 알아야지 근로자가 내가 왜 해고당했는지 알고, 그리고 해고 사유를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되게 간단하게 그냥 회사와 맞지 않아서 이렇게 써버리면은 부당해고가 돼버립니다. 와, 그럼 어떤 이유들이 필요한가요? 뭐 예를 들어서 모텔에서 이제 다른 사람 친구들이 왔을 때 그냥 카드키를 이렇게 빌려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냥 주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업무상 그 사용자가 횡령 뭐 이런 게 되나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노무적인 관점을 설명드리자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신뢰관계가 깨졌다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 정당한 사유라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정당한 사유를 위해서 해고 사유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써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당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써버리면은 당신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이제 카드키를 친구에게 준 거는 이건 너와 나의 신뢰를 깨버린 거다. 그렇게 쓰시면 구체적으로 쓰신 거고요. 그냥 신뢰관계가 깨져서 이렇게 써버리면은 어떤 신뢰관계가 깨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증거 같은 것도 필요한가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럼 뭐 CCTV라든지 이런 걸로 녹화가 막 돼 있어야 되고. 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인정을 받기가. CCTV도 사실은 설치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근로자한테 그 서명을 받으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지켜야 될 게 많아! 우리 사장님들 요즘 매출도 잘 안 나오시고 이제 많이 답답하시거든요. 그래서 CCTV 설치도 동의를 다 받아야 돼. 해고할 때는 또 그런 구체적인 사례 같은 거 뭐 카드키 제가 가져가서 뭐 이런 것도 다 해야 돼요.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개꿀팁 하나만 주실 수 없을까요? 개꿀팁이요? 개꿀팁?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좋은 사람을 채용하는 거죠. 그렇죠. 너무 그 모범적인 답변이시죠. 그래서 제가 모범적인 답변뿐만 아니라 팁을 말씀드리자면은 채용하신 분이 정말로 우리 회사랑 맞냐, 우리 숙박업소와 맞냐 아니냐 이거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서로 간에. 그런 과정으로 바로 계약서를 체결할 때 처음부터 뭐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뭐 그러진 마시고요. 계약직으로 채용하시거나. 먼저 계약직으로 채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거나, 또 계약직으로 먼저 채용하시게 되면은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6개월 뒤에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은 정규직 전환 지원금 이런 것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그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을 때 받을 수 있는 뭔가 지원금 나라에서 나오는 건가요? 네, 그렇죠. 얼마 정도나 지원이 되나요? 그거 말씀드리자면은 임금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올린 부분에 이제 80%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데 그 한도가 60만 원입니다. 월 60만 원까지 한도입니다. 60만 원까지. 완전 개꿀인데요? 꼭 우리 사장님들께서 이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셔서 또 이 지원금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드려보고 싶은 질문이 이제 계약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계약직은 최대 몇 개월까지 가능한가요? 계약직은 2년까지는 가능합니다. 2년까지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가능하네요, 계약직이. 그럼 계약직의 경우에는 이렇게 계약을 해놓은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해고가 자유롭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더 그 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 중도에 해고한다면은 더 해고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럼 계약직은 딱 계약한 기간을 딱 지켜야 되기 때문에 확인하는 절차에서의 계약은 한 몇 개월 정도로 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3개월이면은 근로자분의 성향을 대부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3개월 정도면 이제 근로자들의 성향이나 막 이런 성격이나 아니면은 정말 이 사람이 도덕적인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보인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3가지 질문만 더 하고 노무사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원들 퇴직금 처리 방법이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현 월급 기준으로 얼마를 좀 입금을 해야 되냐, 퇴직금을 안 주는 경우도 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일단은 1년이 되면은 대부분이 이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1년이 되면은 퇴직금은 무조건 발생을 합니다. 근데 뭐 364일 일하셨거나 364일? 364일 일하시면 퇴직금은 발생을 하지 않죠. 그리고 퇴직금이 발생 안 하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부르거든요.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 15시간 미만이요? 하루에 15시간도 근무하는데 주 15시간이면 초단기간 근무긴 하네요.
요즘에 그리고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하루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있죠. 15시간 이상 근로하게 되면은 네. 퇴직금이 발생하고 15시간 미만 근로하게 되면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14시간까지 근로시킨 경우에는 그렇군요. 퇴직금이 발생을 하지 않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렇게 14시간 뭐 이렇게 근무를 했다 주당. 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뭐 1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퇴직금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하긴 우리 사장님들께서 주당 14시간만 일할 사람을 채용할 것 같지는 않아서 보통은 네. 다 이제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퇴직금을 얼마나 줘야 되는지. 퇴직금은 1년 근로하게 되면은 1개월치 퇴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년을 근무하면 1개월씩. 네. 그럼 2년을 근무하면 2개월씩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사전에 좀 퇴직금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입사를 한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때는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안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런 방안은 없고요. 네. 그런 방안은 없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초단시간 근로자 그런 분들 외에는 없고요. 네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분들 중에 퇴직금을 월급 내에 이제 포함시켜서 지급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퇴직금을 이제 미리 지급하는 약정이다 이렇게 부르긴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런 경우 특수한 경우인데 뭐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퇴직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분들이 이제 노동청에 가가지고 퇴직금 청구를 하면은 노동청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네. 자, 그러면은 또 여기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어려운 답변이긴 하지만 그럼 기존에 받았던 퇴직금은 무엇이 되냐라고 했을 때 퇴직금은 부당이득이다. 그러니까 근로자한테 돌려줘라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해주는 기관은 노동청이 아니거든요. 네, 그거는 민사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또 민사채권이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노동청에 갔을 때 근로자분은 소송비가 안 나오니까 그냥 퇴직금 청구하면은 바로 이제 퇴직금만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업주한테는 그 돈을 기존에 근로자한테 지급했던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해가지고 돌려주라는 노동청은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민사적으로 받게 되면 또 민사소송 비용이 또 나옵니다. 네. 하여튼 이런 게 되게 까다롭네요. 사전에 막 이제 퇴직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퇴직금은 딱 그냥 법규에 맞춰서 잘 조건에 따라서 지급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모텔 업주님들께서 업장을 양도하거나 매도하실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 직원들은 어떤 식으로 또 정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리하지 않고 그냥 다 인수인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양수하실 때요.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거는 이전에 이제 숙박업소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근속기간이 다 산정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속기간이 다 산정되면은 연차 수당도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또 퇴직금도 점점 늘어나고 그런 경우까지 다 사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양수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근로자분을 아예 새로 채용하시거나 아니면은 기존 분들을 그냥 채용하시거나 그럴 수는 있겠죠. 새로 채용하시게 되면은 이때는 물적 시설만 양도받았기 때문에 이때는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아요. 근데 물적, 인적 시설을 둘 다 받았을 때는 사람들을 근로관계를 승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 퇴직금도 전부 다 그분들이 퇴직하면 퇴직금도 전부 발생해서 그럼 양수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때는 근로관계 정리하고 넘어오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일단 퇴사를 한 걸로 처리하고 다시 다 재입사하시는 그런 경우가 될까요? 재입사하시는 방법도 있고 또 이제 채용 공고를 올리신 다음에 다시 거기다 공고를 올리고 이력서를 제출해가지고 그 중에서 적합한 인재를 다시 이렇게 선발하는 그런 방법,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양도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기존 직원들이 이때까지 근무해온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양수인은 하고 잘 조율을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보통은 그런 부분을 양수인도 양도인도 놓치기 때문에 양도인이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양도인한테 퇴직금 이런 것들 전부 정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양도인보다는 양수인 입장에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시고 이런 부분들 사전에 점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마지막 질문이 아니었군요. 마지막 진짜 마지막 질문이 하나 더 남아 있는데 사업장의 이거 발음이 어렵네요. 근로감독
네. 준비 방법에 대해서 좀 여쭈고 싶습니다. 일단은 근로계약서라든지 네네. 임금대장이라든지 뭐 근태자료 이런 것들 전부 다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책장 같은데 이렇게 올라가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비치가 돼 있어야 되나요? 아니요, 책상 위에 그냥 올려놓으셔서 언제든지 보시라고 근로감독관님들께서 네. 그리고 뭐 근로자 명부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10인 이상이면 취업규칙도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최저임금은 또 이제 사업장에 비치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네, 최저임금을 비치했다고 이렇게 사업장에 이렇게 보이는 데가 이제 걸어두시거나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는 법적 의무 교육 다 했다. 뭐 예를 들어서 성희롱 예방 교육 같은 걸 했다라는 그런 증빙 자료와 그런 자료들을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 이런 증빙 자료들을 다 정리를 해서 책상 위에 네. 이렇게 따다닥 올려놔야 네, 그분들이 와서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네, 이제 클레임을 안 하시는.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하나가 비치가 안 돼 있었어요. 임금 대장 같은 게 예를 들어 비치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런 네.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나요? 그때는 임금대장을 달라고 하죠, 감독관님께서. 달라고 네. 하시죠. 그럼 만약에 근로계약서가 네, 업장에 비치가 안 돼 있었던 경우가 있었다면 네. 어떤 식으로 뭔가 처벌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처벌 받을 수도 있고요. 근데 즉시 범죄 인지 뭐 이렇게 넘어가진 않고요. 그러니까 즉시 범죄 인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네네. 최저임금 미달하는 경우에 즉시 범죄 인지로 해가지고 네. 송치를 해버리지만은 근로계약서라든지 이런 그 임금대장이라든지 아니면 취업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 작성하지 않았으면 시정기간을 좀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소중한 말씀 나눠주신 우리 공병수 노무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오늘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 덕분에 네. 저희 모텔 사장님들께서 더 직원들을 이제 관리하고 뭐 채용을 하고 해고를 하고 혹은 이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더 잘 케어하실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많이 얻어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음번에 더 이제 많고 좋은 그런 이야기들과 콘텐츠를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